예, 안녕하세요. 큐팍입니다. 자, 요번 주에 정말 큰 사건이 하나 터졌죠. 바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그 온라인상에서의 설전이었는데, 다들 뭐 뉴스에서 많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그 Big Beautiful Bill 감세와 또 여러 트럼프의 공약을 담은 그 법안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아주 심하게 비난을 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잠깐 그 타임라인을 보면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5월 말에 노지의 업무를 마치고 이제 백악관을 떠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트럼프가 뭐 황금의 열쇠도 주면서 이렇게 아주 크게 머스크의 공로에 감사하면서 이제 잘 보내는가 싶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머스크가 X를 통해서 이 트럼프의 감세 법안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예를 들어서 이런 인터뷰에 나와서 그 트럼프가 말하는 그 Big Beautiful Bill, BBB라고 하는데, 여기에 너무 쓸데없는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너무 비대하다, 그래서 그거를 줄여야 된다라고 강력히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게 5월 말인데 트럼프 행정부를 떠나면서 6월 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This massive, outrageous, pork-filled congressional spending bill. 의회 지출 그 법안이 거대하고 말도 안 되고 pork-filled, 그러니까 만두에 이렇게 돼지고기를 이렇게 막 집어넣는 것처럼 그런 지방기가 낀 그런 빌은 disgusting abomination. abomination 하면은 뭐 아주 정말 혐오스럽고 끔찍한 대상을 말할 때 abomination이라고 말하는데, disgusting, 역겹다. 그러면서 shame on those who voted for it. 거기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제 이렇게 하자. 이제 이때까지 그 전부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 법안이 되게 비대하고 없애야 될 그런 항목들이 많고 뭐 이런 비난을 했을 때도 트럼프가 가만히 있다가 이제 6월 5일 날 그때 독일 수상이 와서 그 백악관 회담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거기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말을 하지 않았지만 and that'll be next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는 나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이 법안에 대해서만 비판했는데 이제 앞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비판이 이제 나올 거다. 일런을 많이 도와주는데 I'm very disappointed. 실망을 많이 했다. 이 법안의 inner workings, 안에 그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 왜 이렇게 비난을 하는지 좀 실망스럽다, 이런 말로 시작을 했고, EV mandate, 그러니까 그 환경 때문에 뭐 자동차 생산량의 몇 프로는 전기차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 조항, 이거를 이제 없앴는데 머스크가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트럼프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할 때 좀 저한테 인상적인 장면은 뭐였냐면, 나를 개인적으로 공격한 적은 없다. 그런데 But I'm sure that'll be next. 이 다음에 그런 말이 나오겠지 라고 했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 말이 나온 것 중에 제일 큰 게 이거죠. Time to drop the really big bomb. 진짜 폭탄을 터뜨릴 때가 됐다. Real Donald Trump is in the Epstein files. 제프리 앱스틴의 고객 명단이라고 하죠. 그 제프리 앱스틴이 이제 성범죄를, 그 성매매를 알선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고객 명단에 트럼프 이름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That is the real reason they have not been made public.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유가 트럼프가 그 파일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요 끝에 약간 약 올리는 말이죠. Have a nice day, DJT. Donald J. Trump. 좋은 하루 되시길.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아주 큰 거였죠. 그러자 이제 민주당에서도 드디어 신나서 그래, 앱스틴 파일 빨리 공개해라, 뭐 이런 트윗들이 막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드디어 일론 머스크에 대한 공격을 하는데, 일론 was wearing thin. wearing thin 하면 이제 얇아진다, 이런 뜻인데,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이제 곧 떠날 때가 됐다, 일론 머스크의 뭐 약효가 떨어졌다, 뭐 그런 뜻인데, I asked him to leave, 떠나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EV mandate을 제거했는데, 그러자 he just went crazy. 그랬더니 그가 미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실 좀 이상한 거는 여기도 이렇게 썼듯이 that he knew for months I was going to do. 그 EV mandate을 대선 캠페인 때도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 이제 바이든 정권 때 그 정해진 건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가솔린 차량의 제조와 판매를 다 없애겠다고 했고, 뭐 그런 식의 EV mandate을 자기는 없애겠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사고 싶은 차를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지 EV mandate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미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빌 그 법안에서 없어지니까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변했다 뭐 이렇게 말을 했고, 아무튼 그 외에 일론 머스크가 또 트럼프가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바뀌었다는 둥,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누가 트럼프를 이제 탄핵해야 된다고 했더니 일론 머스크도 거기에 yes라고 답변을 한 그런 트윗도 있었고, 아무튼 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아실 텐데,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죠. 뭐 이 둘이 실제로 짜고 하는 거다. 어떤 사건을 덮으려고 뭐 관심을 끌기 위해서, 미디어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거다.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이 둘이 곧 피스콜, 평화의 그런 통화를 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결국에 트럼프가 입을 열었죠. 그런 거 다 거짓말이고 나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생각한 적도 별로 없고 별로 개의치도 않고 자기 너무 지금 바쁘니까 뭐 일론 머스크와 통화할 생각도 없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커뮤니티 포스트에도 올렸는데 이 ABC의 이 기자가 트럼프와 통화를 했고 어제 아침에 일론 머스크와 통화를 할 거냐라고 했더니 그럴 생각 없고 일론 머스크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또 CNN의 네이나 배시와 또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도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와 통화할 생각 없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 친구 좀 불쌍하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당분간 얘기를 안 할 거고 대신 뭐 테슬라가 잘 되길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딱 끝냈죠. 일론 머스크와 관계는 딱 끊은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처음 이제 터지고 나서 특히 이 앱스틴 파일에 그 트럼프 이름이 앱스틴 파일에 있다는 그런 포스트를 하고 나서 뭐 난리가 났었는데, 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이 사람이 댄 번지노입니다. 댄 번지노는 지금 FBI의 부국장입니다. 그 전에 Secret Service 그 대통령 오바마 때 대통령 경호원 출신이고, 예, 팔로워가 690만 명이고 이 사람 팟캐스트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 48시간인가 72시간 그 룰이 있어요. 뭐냐면 미디어에 어떤 뉴스가 떴을 때, 어떤 이런 얘기가 떴을 때 이틀이나 사흘 후까지는 좀 지켜봐라. 왜냐하면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일론 머스크가 앱스틴 파일에 트럼프 이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개를 못하고 있다. 이런 포스가 딱 올라오니까 이제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아, 이게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둘이 짜고서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면 앱스틴 파일이 더 빨리 공개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앱스틴 파일을 공개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 이런 말도 나왔고,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역시 그래 봐라. 도널드 트럼프가 이 앱스틴 파일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태까지 공개를 안 한 거지.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또 트럼프를 막 공격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곧 전화를 해서 화해를 할 거다. 그래서 많은 추측들이 나왔는데 다 틀렸죠. 예, 트럼프가 앱스틴 파일에 이름이 있다는 거는 이 데이비드 쇼원, 그 제프리 앱스틴이 죽기 전에, 예, 죽기 9일 전에 고용된 제프리 앱스틴의 변호사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런 논란이 이제 트럼프가 앱스틴 파일에 그 명단에 있다고 일론 머스크가 밝히니까 이 사람도 트윗을 올렸네요. 예, 그런 거 전혀 없고 제프리 앱스틴에 직접 내가 물어봤는데 I specifically asked him. 그런 거 없다고 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알렉스 존스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음모론자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 사람을 많이 떠올리는데 많은 정부의 비리를 밝혀낸 사람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앱스틴은 뭐 자살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파헤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도 말하길 자기가 10년 동안 트럼프와 앱스틴의 관계를 뒷조사를 다 해봤는데 나온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 사람도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 트윗을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예, 트럼프가 앱스틴 파일에 있다는 것도 거짓이고, 아, 그리고 요게 이거는 2009년인가 그 영상인데, 제프리 앱스틴의 피해자들, 그러니까 성매매에 끌려간 그런 피해자들이 있는데, 그 피해자들 가족을 대변하는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하길, 앱스틴에 대해 자기가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예, 트럼프가 관련된 정보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자기가 하는 일에 제프리 앱스틴을 이제 기소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은 유명인들 중에서 트럼프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아무튼 그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많은 얘기들이 다 거짓으로 드러났죠. 이거는 이제 5월 29일 이제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떠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는 그런 포스트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여러 그 보수 인플루언서들이 일론 머스크에게 감사하는 그런, 예, 댓글을 다 달았고, 예, 모두 고맙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5월 29일인데, 예, 6월 3일인가 그때부터 일론 머스크의 포스트가 돌변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예, 이 댄 번지노의 48 or 72 hour rule, 48시간 또는 72시간 동안 지켜봐라. 섣불리 판단을 내리지 말고, 그러면 뭐 진실이 보일 것이다. 뭐 이런 이 사람이 만든 룰인데, 이제 며칠 지나고 보니까 결국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서로 뭐 짜고 뭘 위해서 뭐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상황을 봐서는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을 떠나면서 그러니까 불만을 이렇게 표출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그 트럼프가 이제 여기서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처음 언급할 때 그 일론 머스크 마지막 날, 백악관에 온 마지막 날에 오른쪽 눈에 멍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거기에 좀 분장 좀 할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론 머스크가 괜찮다고 그랬는데 그게 트럼프는 interesting한데? 라고 생각했답니다. 예, which is interesting. 그러죠. 그래서 뭐 그 얘기를 한 게 조금 이상하고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그 다음에 Elon and I had a great relationship. I don't know if we're well anymore. 예, 일론과 자기는 관계가 좋았는데 I don't know if we will anymore. 앞으로 그렇게 될지 모르겠다. 예, 관계가 계속 좋을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복선이 깔린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 여기서 말하는 게 자기와 일했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떠나면서 이제 좋게 떠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요번 케이스처럼 안 좋게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예,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게 백악관에서 이제 많은 경험을 한 게 너무 좋아서 그걸 잊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예전에 트럼프 일기 때도 그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자, 이 사람인데 워룸이라는 팟캐스트라는 사람인데 트럼프 일기 때 그 캠페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이 사람인데 이 사람도 백악관에서 이제 뭐 참모로 일했다가 6개월인가 7개월 만에 트럼프로부터 쫓겨났죠. 예, 그런데 그래서 그때는 좀 사이가 안 좋았는데 트럼프도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울면서 뭐 빌면서 떠났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모욕적인 말로 이렇게 쫓아냈는데 그 뒤로 이 사람은 그래도 계속해서 트럼프의 마가를 지지하는 사람이 됐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 트럼프가 이제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말하는 요 영상에서 좀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나중에 어떤 뜻인지 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그때 돼서 이제 다시 제가 영상을 만들거나 그렇게 할 거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경제 얘기를 조금 더 하겠는데 요거는 5월 말에 있었던 재무부 장관 스캇 베센트가 CBS의 Face the Nation에 나와서 이제 중국과의 관세 협정이 어떻게 될 거냐, 뭐 인플레이션이 어떠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한 건데 예, 일단 내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So the president has said a few times that he was going to speak to President Xi, but he hasn't since before the inauguration. Beijing keeps denying that there was any contact. Do you have anything scheduled? I believe we will see something very soon, Margaret. Do you have a conversation with your counterpart or Lutnick with his counterpart at the commerce level? Well, I think we're going to let the two principals have a conversation, and then everything will stem from that. JP Morgan CEO Jamie Dimon spoke this week at an economic forum, and he gave this read on Beijing. I just got back from China last week. They're not scared, folks. This notion they're going to come bow to America, I wouldn't count on that. You know, and when they have a problem, they put 100,000 engineers on it, and they've been preparing for this for years. Have you underestimated the Chinese state's backbone here? Again, Margaret, I hope it doesn't come to that. And Jamie's a great banker. I know him well, but I would vociferously disagree with that assessment that the laws of economics and gravity apply to the Chinese economy and the Chinese system just like everyone else. But when you were last here in March, we were trying to gauge what the impact of the standoff with China and with the tariffs on the rest of the world would do for American consumers here at home. Where are you anticipating price increases? Well, thus far, we wanted to make sure that there aren't price increases, Margaret, and thus far there have been no price increases. Everything has been alarmist. The inflation numbers are actually dropping. We saw the first drop of inflation in 4 years. The inflation numbers last week were very pro-consumer. Right. But you listen to earnings calls just like we do. You know what Walmart's saying, what Best Buy's saying, and what Target are saying. But Margaret, I also know what Home Depot and Amazon are saying. I know what the South China Morning Post wrote within the past 24 hours, that 65% of the tariffs will likely be eaten by the Chinese producers.
So are there 5 or 8 areas that you have identified, as you said back in March? Well, a lot of it's already working its way through the system. So we've seen a substantial decrease in gasoline and energy prices. So that's down 20% year over year. We've seen the food prices go down, these notorious egg prices. Through the good work of President Trump and Secretary Rollins, egg prices have collapsed. So we're seeing more and more. And what we want to do is even that out across all sections of the economy. So inflation has been very tame. Consumer earnings were up 0.8% last month, which is a gigantic increase for 1 month. So real earnings minus low inflation is great for the American people, and that's what we're seeing. But because when you met with the Chinese earlier this month, and you went down from the 145% tariff down to about, it's like 30%. 30% is not nothing, that tax on goods coming in here. Retailers are warning of price hikes. Well, when you go back to school shopping, things are going to cost more. But Margaret, some are and some aren't. Home Depot and Amazon said they're not. Depot and Amazon aren't where you go for your back to school shopping. When you buy your jeans, when you buy your crayons, when you buy all those things that parents are going to be I don't know about you, but I do it online at Amazon. This isn't an advertisement for Amazon. And guess where most of the Halloween costumes in America get bought? At Home Depot. So, that's just not right. There's a wide aperture here. Different companies are doing different things. They are making decisions based on their customers, what they think they're able to pass along to their customers, what they want to do to keep their customers. And I was in the investment business for 35 years, Margaret, and I will tell you, earnings calls, they have to give the worst case scenario, because if they haven't and something bad happens, then they'll be sued. It's not always the worst case. It's the most probable case. No. They have to give the worst case. A piece published with the conservative strategist Karl Rove. But he went in on the math here, and he points out that Walmart has a profit margin of less than 3%. He says, if it does what Mr. Trump says, eat the tariffs, it can't break even. Other companies are in the same pickle. So should companies cut back on the amount of goods they have on their shelves, or just on their profitability? That's a decision company by company, Margaret. And I had a long discussion with Doug McMillon, the CEO of Walmart, and they're going to do what's right for them. But for consumers, the reality is there will either be less inventory or things at higher prices, or both. Margaret, when we were here in March, you said there was going to be big inflation. There hasn't been any inflation. Actually, the inflation numbers are the best in 4 years. So why don't we stop trying to say this could happen and wait and see what does happen? 예, 잘 보셨죠?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건 어떠냐? 예, 이 사람 말이 맞죠. 그러니까 올 초부터 트럼프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관세 정책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저런 일이 일어날 거다. 예,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주식이 잠깐 폭락하니까 경제가 망했다. 대공황이 올 거다. 심지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다. 이런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 이 사람이 말한 대로 3월에 이 방송에 나왔을 때는 이 앵커 마거렛 브레넌, 당신이 나한테 큰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5월달이 됐는데 인플레이션이 왔냐? 안 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주류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경제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거는 전부 공포 조장이다. 요번에도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싸우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또 폭락했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해서 테슬라는 망하구나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네, 그렇게 모든 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 말대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지켜봤는데 어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대처를 하면 되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기업들도 관세 때문에 가격을 올려야 되는지, 가격을 올리면 또 고객들이 떠나니까 또 자기들의 이익을 줄여야 되는지, 이런 거 다 각자 알아서 환경에 맞춰서 할 건데, 이 주류 언론에서는 트럼프 때문에 소비자에게 피해가 크게 간다느니, 기업들의 활동이 힘들어진다느니, 그래서 경제 침체가 온다 이런 식으로 막 공포를 조장하는데, 그렇게 매일 나오는 뉴스에 끌려가실 필요 없죠.
그리고 이 영상에서 제일 재밌었던 장면이 뭐냐면 이제 앵커가 스캇 베센트한테 뭐 월마트나 베스트바이는 실적 발표가 안 좋았다. 이게 다 트럼프의 경제정책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스캇 베센트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인베스트먼트 뱅킹, 그 다음에 헤지펀드 뭐 이런 금융 쪽에 35년간 일했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이런 쪽에 있어서 아는데 실적 발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해야지 괜히 회사가 잘 나가고 있다라고 큰 소리 쳤다가 좀 상황이 안 좋으면 고소를 당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뉴스 앵커들, 주류 언론사의 이런 앵커들이나 저널리스트들은 자기들이 되게 잘난 줄 알고 자기들이 많이 아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35년 동안 인베스트먼트에 있었던 사람한테 그게 아니지, 뭐 그게 아니죠. 항상 최악의 경우가 아니고 best possible 시나리오를 발표하죠. 이렇게 아는 척을 합니다. It's not always the worst case. It's the most probable case. No, no, no. It's not always the worst case. 가장 최악의 상황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 얼굴 표정 좀 보세요. It's the most probable case. No, no. It's the most probable case 하면서 이 표정에 자기가 이 잘난 척하는 게 이렇게 딱 보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여자는 그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스캇 베센트가 최악의 경우를 발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반박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다가 항상 최악의 경우가 아니고 가장 가능성 있는 케이스를 발표하겠죠.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스캇 베센트가 아주 강력하게 차단을 하죠. Always the worst case. It's the most probable c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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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no, well.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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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hey have to give the worst case. 아니야. 너 몰라. 네가 뭘 알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을 보이면서 그런 거 아니야.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 저널리스트들이 특히 주류 언론에 나오는 이 앵커들은 자신들이 뭐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맞은편에 앉은 스캇 베센트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예전에 조지 소로스하고 영국의 파운드를 들었다 놨다 한 사람인데 한 나라의 화폐를 근데 그런 사람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려 든다는 게 여기서도 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를 보시면서 앵커들이 어떤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런 뭐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를 그대로 믿습니다. 자, 레스터 홀트, MBC의 간판 앵커, 브라이언 윌리엄스, 이 사람도 MBC의 간판 앵커였는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MBC에서 쫓겨나가지고 MSNBC로 간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데이비드 뮤어, 작년에 그 대선 후보 토론을 진행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조지 스테파노폴리스, 클린턴 대통령의 보좌관이었죠. 이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화면에 나와서 뭐 경제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면 이제 외모에서 풍기는 거에서 신뢰가 가니까 다 믿죠. 그래서 이런 여자도 이 사람이 기업의 실적 발표나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거에서 뭘 알겠습니까? 그냥 앵커인데. 그런데 금융 분야의 전문가인 스캇 베센트한테도 가르치려 드는 이런 모습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주류 언론의 모습입니다. 이런 주류 언론에서 나오는 그 경제나 이런 뉴스를 보시고 뉴스에서 이랬다더라. 그래서 그게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큰 착각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여기 뭐 미국 경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이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 주류 언론의 저널리스트들이 얼마나 잘난 척하는지를 볼 수 있는 영상이어서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그런 소셜미디어에서의 설전을 보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나오는데 이 스캇 베센트가 마지막에 한 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야겠죠. 그죠? 그 순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다고 그걸로 이제 물론 미디어에서는 그런 논란으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그 댄 번지노가 말한 것처럼 이틀 후에 또는 3일 후에 모든 여러 가지 그런 추측이나 억측들이 이제 좀 가라앉은 다음에 그때 봐야 실체가 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도 미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